광주 더 국제직업학교 회계강사 꽉쌤입니다. 지난 8월 16일 한국세무사회 주관 전산회계 및 전산세무시험이 시행되었는데요. 먼저 그동안 전산세무 2급, 전산회계 1급, 전산회계 2급 준비하느라 고생하신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이 동영상은 앞으로 전산회계 2급을 준비하시는 분들, 전산회계 2급 시험을 바탕으로 전산회계 1급, 전산세무 2급을 준비하려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제작한 실무 문제풀이 동영상입니다.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실무시험 답안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세무사회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아직 제공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만든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무시험 문제 1번. 다음은 한솔상사의 사업자 등록증이다.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된 내용을 검토하여 누락부는 추가 입력하고 잘못된 부분은 정정하시오. 주소 입력 시 우편번호는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함. 이런 문제를 풀 때에는 문제지에 있는 정보와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비교하여 문제지에 나와 있는 정보대로 정보를 수정해 주어야 됩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재무회계 탭의 기초정보관리 박스 안 회사 등록 버튼을 눌러서 회사 등록 메뉴를 활성화시킵니다. 회사 등록 메뉴에 현재 0914 우리 회사로 되어 있는 한솔상사를 확인한 다음 틀린 부분을 비교해서 고쳐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제지와 비교했을 때 틀린 부분은 바로 등록번호가 틀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등록번호를 먼저 수정해 주겠습니다. 106에 2512340으로 이렇게 수정하고 또 다른 부분이 있나 확인해 봤더니 대표자, 명도 다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자, 명도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태식이 아니라 최한솔로 수정하겠습니다. 다음 틀린 부분이 또 있나 확인해 봤더니 계엄 연월일은 일치하고 다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 8길 13 문정동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쳐주도록 할게요.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 8길 13 문정동으로 수정해 주겠습니다. 다음 업태와 종목 확인해야 됩니다. 업태와 종목 확인한 다음에 올바르게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 마지막 사업장 관할 세무서까지 확인해 줘야 되는데 송파 세무서장으로 올바르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무시험 문제 2번. 다음은 한솔상사의 정기분 재무상태표이다.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검토하여 오류 부분은 정정하고 누락된 부분은 추가 입력하시오. 이 문제를 풀이 시에는 문제지에 나와 있는 정보와 해당 회계용 프로그램 재무회계 정기분 재무제표 왼쪽 하단의 박스 안에서 첫 번째 정기분 재무상태표를 클릭하여 문제지에 있는 정보와 이 프로그램상에 구현되어 있는 정보를 비교한 다음 문제지에 있는 정보를 프로그램상 정보에 구현시켜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현금 5천만원, 보통예금 3천만원, 정기예금 2천만원, 외상매출금 5천만원, 대손충당금 50만원, 받으러음 3천만원, 대손충당금 30만원, 단기대여금이 문제지에서는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상으로는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기대여금 100만원을 1,000만원으로 수정하겠습니다. 미수금 2천만원, 상품 8천만원, 차량 운반구 5,200만원, 감가상각 누계 2,300만원, 비품 2천만원, 감가상각 누계 100만원. 감가상각 누계액이 프로그램상으로는 1,000만원인데 문제지상으로는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지상에 있는 정보를 이 프로그램상으로 옮겨주겠습니다. 100만원 이렇게 수정할게요. 자, 다음 부채 및 자본으로 가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상매입금 4,500만원, 지급업 2천만원, 선수금 2천만원, 단기차입금 4천만원, 단기차입금 4천만원이 빠져있네요. 자, 그러면 코드 쪽에 커서를 놓은 다음 F2키를 누르고 선수 단기차입금이라고 이렇게 입력해 준 다음에 문제지에 제시되어 있는 금액 4천만원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하고 자본금 2억 1,220만원인 걸 확인한 다음에 문제지에 자산 총계가 3억 3,720만원인 걸 확인한 다음
정기분 재무상태표 프로그램 상에서도 차변이 43,720만원인 걸 확인하고 문제지상의 부채와 자본 총계가 43,720만원인 걸 확인한 다음 프로그램 상에서 대변 합계가 43,720만원인 걸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차 차익이 맞는 걸 확인하시면, 이렇게 없는 걸 확인하시면 올바르게 푼게 되겠습니다. 문제 3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입력하시오. 문제 3번의 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당사는 여행자 보험료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다음 조교를 등록하세요. 이렇게 조교를 등록하는 문제는 시험 프로그램에서 기초정보관리의 계정 과목 및 조교 등록을 활성화시킨 다음 여기에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번호를 줘야 합니다. 아무 곳이나 더블클릭을 한 다음에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보험료 코드 821을 누르면 이렇게 821번 보험료로 바로 점프해 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지에서는 현금 조교의 7번으로 입력하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상에서 오른쪽 현금 조교와 대체 조교로 나누어진 것 중 위쪽 현금 조교에서 7번이라고 번호를 입력한 다음에 입력하겠습니다. 여행자 보험료 납부.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3번의 2번으로 가보겠습니다. 한솔 상사의 외상 매출금과 외상 매입금에 대한 거래처별 초기 2월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어진 자료를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을 정정하거나 누락된 부분을 추가 입력하라. 거래처별 초기 2월에 관한 정보 수정은 프로그램에서 정기분 재무제표의 거래처별 초기 2월, 세 번째 거래처별 초기 2월을 더블클릭하여 이 프로그램에서 정보를 수정해 줍니다. 첫 번째로 나온 것은 외상 매출금이었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에 더블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외상 매출금, 갚아야 되는 거래처들, 받아야 되는 거래처들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지에서는 양촌 상사가 1,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프로그램 상으로는 850만 원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850만 원을 1,500만 원으로 수정해 주겠습니다. 다음 신입상사 500만 원, 기름상사 3,000만 원인 거 확인했습니다. 다음 외상매입금으로 가보겠습니다. 외상매입금은 이렇게 4,500만 원이 되어 있군요. 문제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제지에서는 명성상사가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성상사 2,000만 원 맞고요. 대도상사가 2,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럼 대도상사 600만 원을 2,500만 원으로 수정해 주겠습니다. 다음 문제지에서 영광상사가 없기 때문에 영광상사는 삭제해 주겠습니다. 삭제하는 방법은 영광상사에 커서를 올려놓은 다음에 F5번을 눌러서 해당 데이터를 삭제하시겠습니까? 라는 창이 뜨면 예를 눌러서 수정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외상매입금의 차액이 이렇게 없어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외상매출금에서도 차액이 없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4번 다음 거래 자료를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4-1번 한번 볼게요. 7월 26일 태풍으로 인한 피해자를 돕기 위해 송파구청에 현금 10만 원을 기부하였다. 자, 이 문제를 보시면 먼저 줄어든 자산으로 현금이 줄어들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대변에 현금 1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현금 10만 원이 왜 줄어들었나를 봤더니 피해자를 돕기 위해 송파구청에 기부하였다. 여기 기부 보이시죠? 그러면 줄어드는 이유가 기부금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10만 원. 그래서 차변에 기부금 10만 원, 현금 대변에 10만 원이 되겠는데 어떻게 입력하는지 한번 볼까요? 전표 입력으로 가셔서 일반 전표 입력을 클릭하신 다음 일반 전표에서 해당 문제의 날짜 7월 26일을 입력하시고요. 다음에 7월 26일에 차변의 기부금 10만 원을 입력하겠습니다. 다음 대변에 줄어드는 자산인 현금을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8월 8일 상품 200만 원을 진화상사에 판매하고 대금은 진화상사 발행 약속어음으로 받고 판매 시 발행한 운송비 5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라는 문제네요. 자, 이 문제를 봤더니 상품 200만 원을 진화상사에 판매했다라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 상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대변에 상품 매출이라고 써주겠습니다. 200만 원에 대해서 대금을 어떻게 받았나 봤더니 지나 상사 발행 약속 어음을 받았다라고 하네요. 이렇게 어음이 나올 경우에는 이 어음을 받았다면 받을 어음과 미수금 둘 중에 하나의 계정을 신경 써줘야 되는데 상품을 판매했기 때문에 상품 원재료 제품과 관련 있는 경우에는 받을 어음, 지급 어음 계정을 쓸 수 있지만 상품, 제품, 원재료와 관련 없는 경우에는 미수금, 미지급금을 사용합니다. 이 경우에는 상품과 관련이 있고 어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받을 어음을 써줍니다. 받을 어음은 거래처를 반드시 써줘야 되는 계정이므로 받을 어음 지나상사 200만원 이렇게 써주겠고요. 다음 판매 시 발생한 운송비가 있네요. 자, 이렇게 판매 시에 발생한 운송비는 차변에 새롭게 운반비 계정으로 작성해 줍니다. 이때 운반비는 판매관리비이므로 판매관리비 800번대를 써주고요. 5만원 이렇게 작성해 줘요. 만약 상품을 매출한 게 아니라 상품을 사왔을 때 또는 어떤 자산을 사왔을 때 매입했을 때 운반비다라고 하면 그 매입 비용의 가산해서 이렇게 처리하지만 여기 문제는 판매 시이므로 판매할 때 운반비는 이렇게 따로 비용 계정 처리를 해줍니다. 다음 이 판매할 때 생긴 운반비에 대해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라고 하므로 대변에 현금 5만원이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일반 전표 프로그램상으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날짜는 8월 8일이고요. 먼저 차변에 받을 어음이 있습니다. 받을 어음 거래처도 입력해 주겠습니다. 지나상사 금액은 200만원. 다음 차변에 운반비가 발생했습니다. 800번대 운반비를 입력하겠습니다. 운반비 5만원. 다음 대변에 상품 매출로 인해서 금액이 생겼으므로 상품 매출이라고 입력을 해주겠고요. 이렇게 자동으로 엔터를 누르면 대차 차익을 맞춰주기 위해 205만원이라고 기록이 되는데 저희들은 200만원이었으므로 200만원만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변에 운반비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지급했으므로 현금 5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3번 9월 30일 한일 광고와 체결한 광고 대행 계약에 관련하여 9월 30일 잔금 90만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계약금 10만원은 계약일인 9월 1일에 지급하고 선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9월 1일이라고 문제에 나와 있기 때문에 반드시 9월 1일에 대해서 조회를 해 봐야 됩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9월 1일을 조회하면 선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9월 30일 한일 광고와 체결한 광고 대행 계약과 관련해서 지금 잔금을 주었죠. 자, 이렇게 잔금을 주었을 때 생긴 비용은 광고 선점비라고 합니다. 광고 대행 계획을 하고 광고 대행 계약을 하고 잔금 및 금액을 지급해 주었기 때문에 이때 생긴 비용은 광고 선점비라고 처리를 하겠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800번대 광고 선점비로 100만원 이 발생했다라고 할 거고요. 다음 대변에는 잔금 90만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줄어든 자산 보통예금 90만원 이렇게 써주겠습니다. 다음 대변에는 계약금 10만원을 9월 1일에 지급했다고 합니다. 계약금을 이렇게 지급할 때는 선급금 또는 선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를 해주는데 문제에서 선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였다라고 하므로 대변에 선급 비용 그리고 거래처 한일 광고 10만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광고 선점비는 보통 예금 90만원과 선급 비용 10만원을 더해서 100만원 금액을 이렇게 입력해 준 것이었어요. 자, 그럼 이거를 회계 프로그램상으로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9월 30일로 가보겠습니다. 9월 30일 차변에 광고 선점비를 입력하겠습니다. 광고 선점비 800번대를 입력해야 되죠. 다시 한번 입력해 보겠어요. 833번 광고 선점비 금액은 100만원이었고요. 다음에 대변에 광고 선점비를 어떻게 지급했나 봤더니 먼저 준 비용이 있었네요. 선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겠습니다. 선급 비용.
그리고 거래처 달아주셔야 됩니다. 선급비용의 거래처 한일광고. 금액은 먼저 준 금액이 10만원이므로 10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겠어요. 다음 보통예금에 대해서 90만원을 줄어들었기 때문에 대변에 보통예금 90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9월 30일 3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문제로 가볼게요. 4번 문제. 10월 21일 거래처 세종스타일의 외상 매출금을 현금으로 회수하고 다음에 입금표를 발행하였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외상 매출금은 자산입니다. 이런 외상 매출금을 회수한다. 그러면 외상 매출금이 줄어드는 거예요. 대변에 외상 매출금이 줄어들었다고 이렇게 써주시고요. 거래처도 적어주겠습니다. 거래처 세종스타일. 줄어드는 금액이 얼마인지는 입금표를 보아서 확인하겠습니다. 입금표에 300만원이란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럼 외상 매출금 300만원이 되겠고요. 그럼 이 300만원을 외상 매출금을 받으면서 어떤 자산이 늘어났나를 확인해 봤더니 현금으로 회수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차변에 늘어난 자산 현금 300만원 이렇게 작성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일반 전표에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10월 21일이네요. 날짜를 10월 21일로 놓고 차변에 늘어난 자산 현금을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300만원. 다음에 대변에 이 현금이 늘어난 이유가 외상 매출금을 회수했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이라고 계정 과목을 적어주시고 거래처도 적어주겠습니다. 거래처는 세종스타일 금액 300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어요. 다음 5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5번 11월 20일 신입사원들에게 지급할 소모품을 구입하고 다음과 같은 전표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비용이 문제에 나와 있네요. 소모품을 구입했다. 그리고 비용 처리한다. 만약 자산 처리한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소모품 또는 소모품 사무용품으로 회계 처리를 해 주셔야 되고요. 비용 처리를 한다 그러면 소모품비 또는 사무용품비로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비용으로 처리한다라고 했고 소모품을 구입했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면 비용이 발생했다고 차변에 소모품비 또는 사무용품비라고 작성해 줍니다. 금액 한번 확인해 볼까요? 금액에서 문제를 보시면 카드 매출 전표에 합계 금액으로 15만 3천원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을 차변에 금액으로 입력해 주겠습니다. 다음 대변에는 이 사무용품비 또는 소모품비가 발생해서 어떻게 지급했나 봤더니 카드로 지급한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이렇게 카드로 지급한 경우에는 미지급금 또는 미지급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고요. 카드 종류가 거래처가 됩니다. 거래처. 내가 산 동산문구가 거래처가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이 BC카드에게 소모품비, 사무용품비로 15만 3천원을 나중에 갚아야 되기 때문에 갚아야 되는 대상인 BC카드를 거래처로 달아주고 금액 15만 3천원을 입력하면 되겠어요. 자, 이걸 11월 20일 일반 전표에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0일로 가볼게요. 자, 11월 20일에 차변에 소모품비나 사무용품비를 적어줄 텐데 저는 소모품비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모품비를 검색했더니 500번대부터 800번대까지 되게 다양하게 나오네요. 역시나 800번대 소모품비를 선택합니다. 소모품비 금액은 15만 3천원. 다음 대변에 카드로 결제했기 때문에 미지급금을 사용하기서 미지급금의 거래처 BC카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차변과 대변이 15만 3천원씩 들어온 걸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다음 6번 문제. 11월 21일 안양상사에 지급할 외상매입금 350만원을 상환, 지금 외상매입금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줄어드는 겁니다. 매출거래처인 호수상사로부터 받아 보관 중이던 약소금 350만원을 배서 양도하였다라는 문제네요. 자, 보시면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가 상환하기 때문에 부채가 줄어들죠. 자, 부채가 줄어들 때는 차변에 적어주겠습니다. 차변에 외상매입금 거래처 안양상사 금액은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대변에 작성해 줄게요. 대변에 이 외상매입금 부채 350만원을 갚기 위해서 어떻게 했나 봤더니 매출거래처인 호수상사로부터 받아 보관 중이던 어음이 있었네요.
자, 그러면 이 어음 계정은 받으러음이 되겠고요. 받으러음일 때는 발행한 곳이 거래처가 되겠습니다. 누구한테 받았냐면 호수 상사가 발행한 걸 받아서 보관하고 있었죠. 그래서 받으러음 거래처 호수 상사 금액 350만 원. 그러면 이 거래는 외상 매입금 350만 원을 갚기 위해서 호수 상사로부터 받을 권리인, 돈 받을 권리인 받으러음을 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네요. 자, 그럼 11월 21일에 이 거래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1일. 차변에 외상 매입금이라고 줄어드는 외상 매입금을 입력하겠고요. 다음에 거래처는 안양상사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350만 원. 다음 대변에 내가 돈 받을 권리를 포기한 거기 때문에 받으러음을 입력하고요. 거래처 호수상사로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11월 27일 당사는 보유하고 있던 차량 운반구 취득 원가 800만원, 감가상각 누계액 200만원을 용동상사에 700만원에 매각하고 대금은 자기합수표로 받았다라는 문제네요. 자, 이렇게 유형자산의 처분과 관계된 문제는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풀어줄 거예요. 먼저 첫 번째는 해당 계정의 취득 원가를 대변에 작성합니다. 다음 두 번째, 해당 계정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변에 작성해 주고요. 다음 세 번째, 내가 받기로 한 금액인 처분 금액을 계정과 금액을 적습니다. 다음 네 번째, 대차 차익을 확인하시고요. 대변인을 맞추어서 금액을 써줘야 된다면 유형자산 처분 이익, 차변에 써줘야 된다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을 작성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이 순서에 따라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대변에 해당 계정의 취득 원가를 대변에 작성해 줍니다. 해당 계정이 뭐냐면 차량 운반구죠. 그럼 대변에 차량 운반구 취득 원가는 문제에 8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800만 원 이렇게 입력을 해줄 거고요. 다음 왼쪽에 차변에 해당 계정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문제에 나와 있듯이 200만 원이라고 작성해 주겠습니다. 이때 감가상각 누계액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꼭 차량 운반구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일반 전표에 입력할 때 써주셔야 됩니다. 다음 받기로 한 금액, 처분 금액을 계정과 함께 기재해 주어야 되는데 이때 계정은 뭘로 받았나 봤더니 자기합수표로 지급받았네요. 자기합수표는 회계 처리할 때 현금으로 회계 처리해 줍니다. 금액 얼마에 매각했나 봤더니 700만 원이네요. 700만 원으로 기입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대차 차익을 확인하겠습니다. 대차 차익을 확인했더니 차변에 900만 원, 대변에 8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대변에 대차 차익을 채워줘야겠군요. 유형자산을 처분했더니 이익이 생겼어요. 유형자산 처분 이익 10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시면 어려워 보였던 7번 문제도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자, 11월 27일에 가서 일반 전표 입력을 해줄게요. 11월 27일. 먼저 차변에 대변 먼저 해볼까요? 순서대로 먼저 대변에 차량 운반구를 입력해 줍니다. 차량 운반구 금액은 800만원. 다음 차변에 차량 운반구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조회해 볼 텐데 차량 운반구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209번이 되겠네요. 이때 다른 감가상각 누계액을 입력하신다면 그대로 틀리게 돼요. 자, 209번 입력을 해주시고 금액은 700만원이 아닌 문제에서 제시된 200만원을 입력하겠습니다. 다음 차변에 내가 받기로 한 금액을 입력합니다. 현금 700만원을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다음 마지막으로 대변에 내가 유형자산을 처분했더니 이익이 생겼어요. 유형자산 처분이익 100만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문제가 풀이 되겠어요. 다음 8번 12월 17일 단기간에 매매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황수건설에 주식 100주 1주당 액면금액 200만원을 1주당 18,000원에 매입하고 대금은 수수료
10만 원을 포함하여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단기간에 매매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주식을 구입할 경우에는 우리는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를 합니다. 만약 장기간의 투자 목적이다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할 거예요. 자, 단기 매매 증권은 자산이므로 이 자산이 지금 생긴 거죠. 자산이 증가한 겁니다. 단기 매매 증권을 차변에 기록을 해줄 건데 그럼 그 금액은 어떻게 하느냐? 액면 금액이 아니라 단기 매매 증권은 시장 가격, 내가 즉 사온 금액을 볼 거예요. 18,000원에 매입을 했는데 총 100주를 샀기 때문에 18,000원에 100주를 곱해줘서 단기 매매 증권 금액은 180만 원이 되겠어요. 액면 가액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시장 가격, 즉 매입한 가격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대금은 수수료 10만 원이 있다고 하네요. 매도 가능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 같은 경우에 생기는 구입 시 생기는 수수료 또는 비용들은 모두 다 매입 가격에 가산해 줄 거예요. 만약 이게 단기 매매 증권이 아니라 매도 가능 증권이었다라고 하면 180만 원이 아닌 수수료 10만 원을 포함해서 190만 원으로 써주겠지만 지금은 단기 매매 증권이죠. 단기 매매 증권을 구입할 때는 수수료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주겠습니다. 이때 금액은 10만 원이 되겠는데 단 단기 매매 증권을 구입하는 수수료 비용은 우리 회사 영업과는 상관없기 때문에 반드시 영업 외 비용, 수수료 비용으로 회계 처리를 해 주셔야 돼요. 자, 다음으로는 단기 매매 증권을 180만 원에 구입했고 영업 외 수수료 비용 10만 원이 차변에 생겼는데 그 대금을 다 뭘로 지급해 줬냐면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 줬네요. 그러면 대변에 보통예금 19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거를 일반 전표에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짜는 12월 17일이네요. 12월 17일로 가셔서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을 입력해 주시고 금액은 180만 원. 다음 차변에 수수료 비용을 입력해야 되는데 이때 수수료 비용은 500번대부터 900번대까지 있죠. 단기 매매 증권을 구입할 때의 수수료는 900번대 수수료 비용을 사용해 주겠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을 만약 판다 그러면 이때 수수료 비용은 회계 처리하지 않아요. 그냥 나간 돈만 여러분들이 회계 처리하시고 따로 수수료 비용이라고 계정 과목을 쓰지 않습니다. 자, 금액 10만 원. 다음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180만 원과 수수료 비용 10만 원을 더해서 19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 주었기 때문에 보통예금 190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어요. 문제 5번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 또는 추가 입력하시오. 1번 8월 20일 장전 문구로부터 받은 60만 원은 외상 매출금의 회수가 아니라 상품 매출 계약금을 자기압수표로 받은 것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수정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일반 전표에서 해당 날짜를 조회해 줘야 됩니다. 해당 날짜를 한번 조회해 보겠습니다. 해당 날짜는 8월 20일. 자, 8월 20일 날 조회를 해봤더니 차변에 현금 그리고 대변에 외상 매출금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장전 문구로부터 받은 60만 원은 외상 매출금의 회수가 아니라 상품 매출 계약금이라고 하죠. 상품 매출 계약금은 자, 보시면 계약금을 받았죠. 계약금을 받은 경우에는 선수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외상 매출금을 F2키를 눌러서 선수금으로 고쳐주겠어요. 자, 이렇게 계정 과목을 하나 고치면 되겠고요. 자기압수표로 받은 것이다. 자기압수표는 현금이니까 현금이 늘어난 거 맞죠? 자, 그럼 8월 20일 수정 문제는 이렇게 수정하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 5번의 2번. 11월 4일 성우 상사로부터 상품 300만 원을 매입하고 선 지급한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 27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으나 담당 직원은 선 지급한 계약금 30만 원을 회계 처리해서 누락하였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보시면 상품 300만 원을 매입했는데 이전에 항상 말하지만 수정 문제는 11월 4일 이렇게 날짜를 먼저 조회해 줘야 됩니다. 뭐라고 입력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11월 4일을 제가 이렇게 조회하니까 상품이 270만 원, 보통예금이 27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런데 문제에서 상품이 270만 원이라고 되어 있나요?
상품 300만 원을 매입했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상품 27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으로 수정해 주고요. 다음 선 지급한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 270만 원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 보통예금에서 270만 원 이체한 거 줄어든 자산 보통예금 맞고요. 다음 담당 직원은 선 지급한 계약금 30만 원을 회계 처리해서 누락하였다. 자, 그럼 누락하였기 때문에 선 지급한 계약금 30만 원을 입력해 줘야겠네요. 자, 차변에 300만 원, 대변에 270만 원. 그러면 대변이 B죠? 대변에 써줄 텐데 계약금을 선 지급할 때는요. 계약금의 선 그리고 또 문제에서 선 지급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지 하나 떼면 선급금 되죠. 자, 이렇게 선급금으로 저희들이 계정 과목을 분류하겠습니다. 선급금. 자, 그럼 선급금은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고 거래처를 반드시 써줘야 되거든요. F2키 눌러서 서울상사로 입력을 해주십니다. 자, 그러면 차변에 상품 300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 270만 원과 누락된 미리 선 지급한 계약금, 선급금, 서울상사 30만 원으로 대차 차익이 맞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6번. 기말 현재 현금 과부족 5만 원은 대표자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금액으로 판명되었다. 네, 현금 과부족 5만 원이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현금 과부족 5만 원만 이렇게 제시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합계 잔액 시산표에서 현금 과부족이 차변에 있는지 대변에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돼요. 합계 잔액 시산표 한번 볼까요? 합계 잔액 시산표에서 결산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날짜를 12월 31일로 조회해서 현금 과부족을 찾아주겠습니다. 현금 과부족이 얼른 보이지 않는다면 컨트롤 F를 누르신 다음에 현금 과부족 이렇게 한번 찾아주시면 커서가 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현금 과부족이 어디에 있나요? 차변에 있죠. 차변에 5만 원 있네요. 나는 현금 과부족 5만 원이 원인이 판명되었습니다. 그럼 현금 과부족을 없애줘야 돼요. 차변에 있는 현금 과부족을 없애주려면 대변으로 보내겠습니다. 대변에 현금 과부족. 자, 그리고 차변에 대표자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금액이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용도로 사용한 금액 회계 2급에서는 개인기업이므로 인출금이라는 자본의 차감적 계정을 사용해줘요. 만약 여러분들이 공부가 이제 더 많이 깊어져서 법인기업이다 그러면 회계 1급으로 가실 때에는 이렇게 대표자가 마음대로 가져간 돈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가져간 돈은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거 입력해 줄 거예요. 자, 12월 31일 일반 전표 입력해서 12월 31일로 가신 다음에 차변에 인출금 5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다음 대변에 현금 과부족 5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어요. 다음 2번. 기중에 미국 ABC 테크 코퍼레이션에 판매한 외상 매출금 1,150만 원의 결산일 현재 적용 환율이 미화 1달러당 1,200원이다.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외화 환산 손익을 인식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 문제는 좀 친절하게도 외화 환산 손익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네요. 자, 이렇게 결산 시점에서 환율로 인해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이나 채무가 변동돼서 이익이나 손실을 얻는다. 그럴 때는 계정 과목 외화 환산 손실을 또는 외화 환산 이익을 써줄 거예요. 자, 그럼 내가 어떻게 이익을 받는지 손실을 얻었는지 확인할 때는 먼저 장부에 계상된 장부 금액과 결산 시 환율을 적용한 금액을 비교합니다. 자, 그러면 장부 금액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장부 금액은 문제에서 1,150만 원이라고 해주고 있네요. 그럼 1,150만 원이 되겠고, 다음 결산 시 금액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결산 시 금액을 봐보니까 결산 시 금액은 결산일날 1달러당 1,200원이라는 환율을 계산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10,000달러에 여기 미화 10,000달러에 1,200원을 곱해서 계산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계산해 봤더니 금액이 얼마 나오냐면 1,200만 원이 나옵니다. 자, 장부 금액은 1,150만 원이고 결산 시 금액은 1,200만 원이에요. 늘었나요? 줄었나요? 늘었죠.
5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자, 그럼 늘어난 게 자산인지 부채인지 보겠습니다. 외상 매출금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외상 매출금은 자산이니까 늘어날 경우에 차변과 대변 중에 차변에 적어주겠습니다. 외상 매출금. 거래처는 ABC 테크 코퍼레이션. 자, 다음에 그 금액은 내가 결산 시 금액이 1,200만원이다 라고 해서 외상 매출은 1,200만원을 적어주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변동했는지 변동량을 적어줍니다. 50만원. 자, 다음에 대변에는 이렇게 내가 금액을 외상 매출금이 증가했어요 라고 할 때 대변이 빈다면 외화 환산 이익, 차변이 빈다 그러면 외화 환산 손실을 써줄 텐데 지금 대변이 비죠. 그러면 외화 환산 이익을 써주셔서 50만원 이렇게 입력하도록 하겠어요. 자, 그러면 이것도 일반 전표 한번 입력해 볼까요? 자, 12월 31일 차변에 외상 매출금. 자, 외상 매출금의 거래처는 미국 ABC 테크 코퍼레이션이고요. 금액은 50만원이 증가하였다. 자, 다음 대변에는 외화 환산 이익을 써주겠습니다. 외화를 환산해 봤더니 이익이 생겼어요. 외화 환산 이익 50만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3번 11월 2일 지급 시 전액 비용 처리한 보험료 지급분 중 단기 기간 미경과분은 20만원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비용이나 수익은 단기에만 될 수 있어요. 단기 내에 만약에 계산이 안 되어 있다, 장부에 회계 처리가 안 되어 있다 라고 하면 수익과 비용이 발생했어요 라고 회계 처리를 해주고요. 만약에 다음 연도까지 회계 처리가 되어 있다. 내가 이번에 회계 처리를 했는데 단기에 회계 처리를 했는데 이게 다음 연도까지 연결되어 있다 라고 하면 다음 연도 거는 빼줄 거예요. 자, 지금 비용 처리하였다 라고 하면 이거는 보험료라는 이 비용을 회계 처리를 해 주었고요. 그러면 단기 기간 미경과분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건 내년도라는 의미예요. 자, 그럼 비용 처리한 보험료는 이번 단기에 수익과 비용으로 회계 처리할 수 없죠. 그러니까 회계 처리할 수 없다고 대변에 보험료 20만원 이렇게 적어줄 거고, 이렇게 다음 연도에 연결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짝꿍인 비용의 짝꿍인 선급 비용으로 써주겠습니다. 자, 계정 과목은 선급 비용이 되겠고 금액은 20만원이 되겠어요. 만약 설명이 이해가 아직도 안 된다 라고 하시는 분은 더 국제직업학교 유튜브에서 제가 강연한 결산 수익 비용과 관련된 프로그램 또는 동영상을 꼭 참조하셔서 여기에 대한 문제를 확실히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분계를 12월 31일자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12월 31일 차변에 선급 비용으로 해주겠고요. 다음 선급 비용에 거래처 안 쓰나요? 라고 하시는데 결산 문제에서 선급 비용 거래처 안 적어줍니다. 선급 비용 20만원. 다음 대변으로는 보험료 800번대 보험료로 20만원 이렇게 적어주겠어요. 다음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문제 3년 전 취득하였던 차량 운반구 2천만원, 잔존가액 400만원, 내용연수 5년, 정액법에 단기분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차량 운반구 감가상각비가 얼마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네요. 그럼 직접 계산해야겠습니다. 자, 정액법을 사용해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은 먼저 취득 원가에 잔존가액을 계산한 다음에 이 금액에서 내용 연수를 나누면 되겠어요. 자, 이걸 나누어 봤더니 보실까요? 취득 원가는 2천만원이고요. 2천만원. 그리고 여기에서 잔존가액 400만원을 뺐더니 그 금액이 얼마 되냐면 그 금액은 1,600만원이네요. 자, 이 금액에서 다시 5년으로 나눠 보겠습니다. 1,600만원에서 5년으로 나눠 봤더니 금액이 얼마 나오냐면 금액은 1,600만원을 5년으로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1,600만원을 나누기 5년 하면 금액은 320만원이네요. 자, 320만원을 여러분들이 320만원만큼 감가상각비가 발생했어요 라고 자동결산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자동결산 입력하는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재무회계에 결산자료 입력으로 가시고요. 자, 여기에서 엔터 누르면 자동으로 1월부터 12월이 됩니다. 다음에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에서 감가상각비 차량 운반구로 가신 다음 320만원이라고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전표 추가 F3번 누른 다음에 네, 되셨으면 일반 전표 입력으로 가셔서 12월 31일 이렇게 가보시면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이렇게 감가상각비가 반영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7번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답안을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메뉴에 입력하세요. 1번 6월 말 현재 지급어음은 정기말과 대비하여 얼마 증가하였는가? 이렇게 정기말과 대비한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재무상태표를 사용하시면 편합니다. 자, 그러면 재무회계에 재무상태표로 가셔서 조회해 줄 텐데 기간은 6월 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날짜를 6월로 해서 조회하겠습니다. 6월 이렇게 조회하고 지급어음을 찾아볼까요? 지급어음은 부채이기 때문에 제일 밑에 있겠지만 컨트롤 F를 눌러서 지급어음 하면 더 간편하게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화면에는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커서가 지급어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봤더니 단기에는 6월 말을 기준으로 3,650만원이고 정기에는 2천만원인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러면 계산기를 켜서 한번 볼까요? 3,650만원을 컨트롤 C, 컨트롤 V 하고 빼기로 바꿔준 다음에 2천만원 컨트롤 C, 컨트롤 V 하면 1,650만원이 증가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기에 2천만원이었는데 6월 달에 3,650만원이다. 그러면 3,650만원에서 2천만원을 빼서 1,650만원을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정기에 지급어음이 증가한 금액은 1,6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월부터 3월까지의 상품 매출액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네요. 상품 매출액을 찾아보는 방법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방법은 총계정 원장을 보는 방법이에요. 총계정 원장에서 상품을 매출할 때 사용하는 계정인 상품 매출로 조회할 텐데 먼저 날짜는 1월부터 3월이 되겠고요. 다음 계정 과목은 상품 매출로 조회를 해볼 거예요. 자, 이렇게 조회 봤더니 1월, 2월, 3월에 대변의 금액이 얼마만큼 발생했는지 나와 있네요. 자, 보시면 1월 달에 3,826만원, 2월 달에 2,550만원, 3월 달에 3,800만원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다 더하면 1억 176만원인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자, 이 금액이 그러면 1월부터 3월까지의 상품 매출액이 되겠어요. 1억 17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2분기 4월에서 6월 중 접대비가 가장 많은 월과 가장 적은 월의 차이는 얼마인가? 이렇게 가장 많은 월, 가장 적은 월을 구별하실 때는 항상 좋은 게 총계정 원장이 더라고요. 그래서 총계정 원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총계정 원장에서 날짜 4월부터 6월 그리고 접대비로 조회해 볼 거예요. 접대비 800번대 접대비로 이렇게 입력을 하면 4월, 5월, 6월 접대비가 이렇게 뜨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가장 많은 월은 110만원인 4월달이고요. 가장 적은 월은 6월달이 60만원입니다. 자, 110만원에서 60만원을 한번 빼볼까요? 자, 계산기를 켜서 4월달에 110만원과 그 다음 6월달에 60만원을 해봤더니 5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럼 가장 많은 월 4월에서 가장 적은 월 6월을 뺐더니 50만원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제91회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 전산회계 2급 실무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혼자 준비하는 전산회계 2급에 관하여 상담받고 싶거나 전산회계 1급 또는 전산세무 2급 강좌에 대해 관심 있으시다면 광주 더 국제직업학교에서 꽉쌤을 찾아주세요. 준비된 자격증 취득 과정을 통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